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울 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생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생물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은 과연 호기성과 혐기성으로만 나뉠까요? 아니 그 전에 호기성 생물과 혐기성 생물 정말 맞는 표현일까요? 오늘은 미생물과 산소의 관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 못 사는 그룹과 산소가 있으면 못 사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산소에 대한 내성의 유무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못 사는 절대산소 요구성 생물, 산소가 있으면 못 사는 절대산소 비요구성 생물, 산소가 있으면 더 잘 자라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조건부 산소 비요구성 생물과 생존하는 데 산소가 조금만 필요한 저농도 산소 요구성 생물,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쓸 수는 없지만 산소가 있든 없든 살 수 있는 내기성 산소 비요구성 생물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학책에서 분명 호기성, 혐기성으로 배웠는데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쓰나요? 그 이유는 호기성과 혐기성의 뜻이 산소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의미인데 앞에서 설명한 개념들은 산소에 대한 경향성보다는 산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생존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에너지를 얻는 방식도 산소의 사용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구분하는 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미 호기성과 혐기성에 익숙해져 있어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특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절대산소 요구성 생물은 절대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생물들을 말합니다. 인간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진핵생물들과 몇몇 세균들이 여기에 속하죠. 절대산소 비요구성 생물은 산소가 세포에 독이 되므로 산소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미생물은 이빨 틈에 살면서 치주염 등을 일으키는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와 성형 시술 시 사용하는 보톡스 독소를 만드는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 등이 있습니다. 조건부 산소 비요구성 생물은 산소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필요한 호흡과 산소가 필요 없는 발효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는 만능인 셈이죠. 그리고 산소가 필요 없는 발효보다는 산소 호흡이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산소가 많으면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미생물은 맥주효모,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이 있습니다. 저농도 산소 요구성 생물은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약 21%인데 이것보다는 낮은 약 2%에서 10%의 산소 농도에서 잘 자라는 생물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미생물은 위염균, 젖산간균 등이 있습니다. 내기성 산소 비요구성 생물은 산소를 버틸 수는 있어서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라지만 산소를 쓰지 않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들도 산소를 쓰지 않는 발효와 무산소 호흡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에는 다래끼, 즉 안검염을 일으키는 세균 등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미생물이 얼만큼 산소에 민감한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생물이 가진 활성산소에 반응하는 두 가지 효소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초과산화물 불균등화 효소는 라디칼이라고 하는 반응성 좋은 활성산소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카탈라아제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두 효소가 있으면 활성산소인 라디칼로부터 물과 산소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 효소의 농도를 통해 미생물이 산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죠. 또 미생물을 키우는 액체 배지에서 산소가 닿는 층과 닿지 않는 층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세균 집락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산소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은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며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은 상대적으로 위에 모이게 되고 산소가 있으면 죽는 미생물들은 상대적으로 아래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미생물들은 어떻게 산소 없이도 잘 살게 된 걸까요? 산소는 생물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크기가 큰 진핵생물들은 거의 산소를 사용하죠. 하지만 미생물들은 이 좋은 산소를 쓸 기회를 감수하면서 자신이 사는 영역을 매우 확장시켰습니다. 발효나 부패가 일어나는 유기물, 물, 흙 등의 환경에 이미 산소 호흡을 많이 해서 산소가 고갈되면 대부분의 큰 진핵생물들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포식자가 없는 저산소 환경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자라기 매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미생물과 산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분류를 할 수 있는 미생물,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작은 미생물을 크게 경험하다. 지금까지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